이재명 대통령 현재 오늘 화요일이라서 국무회의 중인데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국회 위증 사건,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돼 있다. 신속히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풀워딩이 들어온 건 아닌데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좀 넘겨서 민주당 얘기와 이제 국회 당정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풀 워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의총을 하고 있어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무회의 중에 입법 속도 이거 한 번 나온 얘기 아니죠. 지난번에도 지금 20%밖에 안 돼 있다. 그리고 전체 178개인가 175개의 민생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통과가 됐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아직도 계류 중인 상황인 거죠. 그쵸. 비쟁점 분야는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서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회인데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거 여야 동시에 질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워딩이 계속 말씀대로 장학현님 말씀대로 반복됐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여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입법이 이번에 고위당정청 얘기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뼈 있는 말을 때린 거거든요. 뼈 때렸죠. 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입법이 받치면 안 되면 안 된다. 네, 이건 실행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명확한 시그널이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여당 내에서는 사실 이런 말하면 물밑조율도 하고 좀 말하면 알아먹어야 돼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해달라. 네. 근데 계속 딴짓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합당 문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합당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선을 앞두고 합당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민주당의 이득이 되냐. 그러니까 합당을 하고 안 하고는 당원들의 선택이고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을 빠르고 굵게 그리고 사람들의 이견이 없게 합당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지역구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내줘야 될 지역구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흔쾌히 내주고 어떤 거는 또 못 받아주고 이해관계를 조합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싫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제가 합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합당할 때 그런 이해관계로 싸웁니다. 네. 그건 일반론인데 이 싸움의 조건이 짧고 굵게 후유증이 없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거의 3주 내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4주차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22일 날 한 다음에. 예, 그러면 이렇게 장기 내전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설사 합당을 하더라도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심해서 합당하고도 서로 당이 쪼개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해결했어야 됐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 될 한 타임을 놓친 거예요. 빨리 마무리했어야 돼요. 빨리. 네. 그게 합당 쪽으로 가든 안 하든 간에.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민생 입법이나 다른 속도는 하나도 안 내면서 다른 격가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격가지에 눈이 팔려 있어요. 그럼 빨리 하든가 아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질질 끄니까 나머지 이슈들이 다 묻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과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그밖에 다른 민생 개혁 얼마나 특히 언론 분야 개혁도 굉장히 맞아요. 심각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직자의 1시간은 5,600만의 1시간이라고 똑같이 그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자꾸 국회에서 걸리고 국회가 지금 엉뚱한 무대에서 엉뚱한 운동장에서 딴짓하고 있다. 그 말이 제일 적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슬기 기자님은? 저도 이거 여당한테 사실 계속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보통은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서 조율하고 정무수석 정도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면 몰라도 만약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이 계속 이 말을 한다는 건 지금 짜증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서가 반영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특검 추천 문제도 사실 어떻게 읽히냐면 그러니까 할 짓을 안 하고 엉뚱한 데 팔려 있으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는
그 특검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보거든요. 네. 청와대 취재봐도 그렇고. 근데 몰랐다고 보지만 알았든 몰랐든 지금 국민들한테 그게 당 지지층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딴짓하고 있느라고 그렇죠. 이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중으로 열받는 거죠. 입법 속도도 안 나는데 이 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할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에서 검증도 제대로 못 해갖고 엉뚱한 사람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게 사실 청와대가 이제 잘하고 있는 측면이 계속 있는데 그거 이슈를 좀 뺏어간다고도 보는 거죠. 그렇죠. 당의 분란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엇박자가. 네,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대통령 나가서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나오는데 그날 또 다른 엉뚱한 이슈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검찰개혁, 뭐 내란전담 재판부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갈등 사안이 생겨서 왜 이러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상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정주 기자 취재하면 좀 어떻습니까? 국회 내부에서는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초기, 중기, 지금 현재 말기로 좀 나뉘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문제 던질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반 지도부 아닌 평 의원들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의총에서 막 우르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청와대도 명확한 시그널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준철 검사 얘기 나오면서 그 주말에는 사실상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거죠. 이게. 근데 그 전만 해도 정무석이 이제 홍표 정무석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합당을 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당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거의 대체로 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냐 지선 후에 하냐 그렇죠. 이 시기의 문제와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먼저 오픈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냐 없냐 뭐 이런 프로세스의 문제 삼은 거지 합당 자체를 절대 안 돼. 우리는 무조건 독자당 가야 돼. 그런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합당은 부차적인 이슈예요.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하면 좋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빌드업 과정, 그렇죠. 과정과 절차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일을 왜 이렇게 풀어가지? 그러니까 최소한 내부에서 좀 컨센서스도 만들고 빌드업 과정도 거치고 그쵸. 이러면서 이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여론도 좀 떠보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 풍경 굉장히 낯선 풍경. 그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건 그 신년 기자회견을 1월 21일인가 하고 그 다음 날 조간이 이제 다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 도배가 됐죠. 사실 이게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그 앞으로 올해 한 해의 어떤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건 왜 질문 안 나왔냐 막 이건 어떻게 맞아요. 해석해야 되나 특히 그때 당시에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엄청 뜨거웠었죠. 엄청 뜨거웠었죠. 이해운 후보자 문제. 그렇죠. 이해운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이제 차근차근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합당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근데 우연찮게 또 무슨 코스피 5천도 아마 그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스피 5천 달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 중동 순방 나가면 또 여기서 뭐 외교 문제 뭐 토론회 열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 청와대에서 그 중동에 갔을 때 참모들이 새벽에 무슨 민주당에서 한 어떤 기사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가 이거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근데 열받았다는 거를 공식 루트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엄청 정권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게 특정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걸 쓱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 당의하는 거를.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합당 발표를 했을 때 약간의 임계점이 넘은 게 아닐까. 청와대가 그동안 참아왔던 게 임계점이 넘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저도 취재해 보면 그 일종의 이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제 잇는 역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어찌됐든 그 막 분란이 커지거나 뭐 이를테면은 경로설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거는 아니고 불쾌감 정도인데 막 맞아요. 기자들이 중간에서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상황이 꼬이고 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는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취재했더니 한 고위 참모가 대통령이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외롭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 지금 뭐냐면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그 워딩이 그거 있잖아요. 무덤 와 보니까 무덤 같다. 볼펜 한 자루도 없더라. 그쵸.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받은 거잖아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첫 번째 들어선 정부예요. 그리고 얼마나 3년을 쉬었잖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뭐 대외 관계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민생 뭐 엄청나게 후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원점으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나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스피 5천 달성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돼요. 그쵸. 백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세게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쳐줄 걸로 당연히 기대를 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의석이 되니까 160석이나 있고 지금 그 집권 야당까지 합치면은 그쵸. 사실상 거의 이제 그 190석이 넘는 그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일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친노의 후계라고 지금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역설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반대 포지션이 있거든요. 공격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뭐 인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나서 고립화된 게 지금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을 올려놓고 창당을 해놓고 막상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대연정도 던지고 뭐 한미 FTA도 해보고 물론 서툴렀죠. 서투른 부분이 있지만 역사가 평가를 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맞는 길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여러 소리 듣지만 한미 FTA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상호관세 압박하고 저 모든 룰을 어기고 박살내고 있지만 그 FTA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초석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열린우리당 당시만 해도 대통령 올려놓고 겉으로는 우르르 따른다 했지만 소위 86 세력들 그때 초선 들어온 사람들 조금만 뭐 하면 노무현 흔들고 다 노무현 탓이야. 지지율 급락했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고립되고 대통령이 외로워지면서 그 다음 정권을 바로 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기시감이 들어요.